본 리뷰는 고전문학 오즈이 마법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에는 고유의 전설이나 동화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아는 홍길동전, 백설공주, 아서왕 이야기 등등 유럽과 같이 역사가 긴 나라일수록 전설이나 동화들이 많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반대로 역사가 짧은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미국의 대표적인 동화 오즈이 마법사입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이 조금 많습니다. 도로시와 토토. 도로시는 캔자스에 살고 있는 시골 소녀입니다. 밝은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강아지 토토를 매우 사랑합니다. 엠 아줌마와 헨리 아저씨, 고아인 도로시를 거둬들인 착한 부부입니다. 마녀,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4명이 있으며 각자 동서남북을 갈라먹고 있습니다. 오즈, 모든 나라들이 중심 에메랄드시를 다스리고 있는 위대한 마법사 오즈입니다. 그는 좀처럼 사람을 만나지 않으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로시의 친구들은 뒤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도로시는 엠아줌마와 헨리 아저씨와 캔자스의 조그마한 오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오리 바람이 도로시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집 안에 있던 토토와 도로시는 바람에 휩쓸려 어딘가로 날아갔습니다. 도로시가 일어나 보니 그곳은 아름다운 나라 어딘가였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던 3명의 사람이 도로시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법사님, 저는 북쪽 마녀입니다. 먼치킨 나라에 오셔서 동쪽 나라 못된 마녀를 없애고 해방시켜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십니다. 하지만 전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만. 그럴리가? 북쪽 마녀가 가리킨 나무 판자 밑으로 응구들을 신고 있는 발 2개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를 어째 빼내야 할 것 같은데. 나쁜 마녀니까 괜찮습니다. 대신 그 응구두는 신는 게 좋겠습니다. 나쁜 마녀가 아끼던 구두였죠. 구두도 좋지만 저는 텍사스에 있는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거기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에메랄드시 위대한 마법사 오즈에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같이 가줄 수는 없지만 북쪽 마녀의 입맞춤을 쓰도록 하죠.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에메랄드시로 가는 도중 도로시는 3명의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모두 도로시와 같이 오즈에게 소원을 빌고 싶은 친구들이었죠. 허수아비는 뇌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께 태어났습니다. 농부가 저를 옥수수밭이 막대에 꽂아 까마귀들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뇌가 없어서 까마귀들에게 쫓아 무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양철나무꾼은 심장이 없었습니다. 저도 오즈에게 심장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일 때는 한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사라지니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생기지 않더군요. 뇌와 심장 둘 다 사용해보았지만 전 심장을 더 원합니다. 사자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용기가 없었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건 심장이 있다는 증거니까 오히려 기뻐해야지. 난 심장이 없어서 심장병에 걸릴 수도 없어. 에메랄드시로 가는 길에는 여러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도랑 앞에서는 겁쟁이 사자가 동료들을 등에 업고 건너뛰는 위험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겁쟁이 사자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향을 맡으면 잠들어버리는 양귀비밭에서는 양철나무꾼과 허수아비가 잠에 빠진 도로시와 토토 그리고 겁쟁이 사자를 구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양철나무꾼에게 신세를 졌던 돼지들 수천 마리가 도와주었기에 양귀비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뒤에는 허수아비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지혜를 하고 있었죠. 그들은 곧 에메랄드시 대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즈를 만나고 싶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에메랄드시는 너무 빛이 나서 눈이 멀 수도 있으니 이 초록색 안경을 쓰시죠. 도로시 일행이 초록색 안경을 쓰고 온 세상이 초록색인 걸 보며 놀라고 있을 때 문지기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오즈님은 원래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동쪽 마녀의 응구들을 신고 있다고 하니 특별히 만나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도로시가 오즈의 접대실에 들어가자 사람은 없고 대신 커다란 머리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나는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오즈다. 오즈님, 소원을 빌고 싶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지. 서쪽 못된 마녀를 죽여라. 그럼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지. 오즈의 한마디에 도로시 일행들은 서쪽 마녀를 죽이기 위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서쪽 마녀는 강력한 부하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허수아비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양철나무꾼은 찌그러뜨렸으며 사자는 철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마녀의 입맞춤이 남아있는 도로시는 해칠 수 없으니 한여로 부려먹기 시작하죠. 서쪽 마녀는 도로시가 신고 있는 응구들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몰래 도로시의 응구들을 훔치다가 그대로 걸립니다. 화가 난 도로시가 물을 끼얹자 서쪽 마녀는 녹아버리고 말죠. 도로시 일행들은 서쪽 마녀를 물리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토토가 커튼이 뒤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도로시가 따라가 보니 커튼이 뒤에는 커다란 머리를 조정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노인이 몸을 떼며 조그맣게 말합니다. 나는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오즈다. 그럼 저희가 하던 위대한 마법사 오즈는 가짜입니까? 그렇단다. 할 말이 없구나. 동쪽 서쪽 나쁜 마녀들에게 얕보이지 않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단다. 마녀들의 힘이 매우 세거든. 그래서 너희에게 제거를 부탁한 거고, 나는 원래 미국에서 살던 서커스 단원이었어. 어느 날 기구를 타고 바람에 휩쓸려 이곳에 떨어진 이후로는 사람들이 위대한 마법사로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궁전을 짓고 에메랄드 도시에 걸맞게 초록색 안경을 끼게 했지. 그럼 사실은 초록색 도시가 아니겠군요. 다른 도시들과 똑같단다. 안경을 쓰고 오래 지내다 보니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된 거지. 이럴 수가. 우리 소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괜히 오즈가 된 것은 아니지. 준비가 되면 따로따로 부르도록 하마. 도로시네 일행은 오즈에 대해 실망했지만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은 허수아비였습니다. 오즈는 허수아비 머리에 짚을 빼내고 왕겨로 채운 주머니를 안에 넣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뇌를 많이 넣어놨으니 앞으로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허수아비는 커다란 기쁨을 느끼며 친구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똑똑합니다. 내 머릿속엔 깜짝 놀랄 발상들이 뛰어다니죠. 둘째 날은 양철나무꾼이었습니다. 오즈는 그의 가슴 안에 톱밥이 들어간 비단 주머니를 안고 왔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정말 예쁩니다. 혹시 친절한 심장입니까? 물론. 양철나무꾼은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셋째 날은 겁쟁이 사제였습니다. 용기를 받으러 왔습니다. 오즈는 네모난 초록색 액체가 담겨있는 커다란 병을 꺼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용기는 언제나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알고 있겠지. 마셔라. 너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길 것이다. 사자는 매우 용맹해진 상태로 친구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소원을 이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오즈는 도로시의 소원은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도로시가 슬퍼하자 그의 일행들은 남쪽에 있는 마녀 글린다를 만나러 갔습니다. 글린다가 말합니다. 너가 신고 있는 은구두에는 마법의 힘이 있단다. 구두의 발 뒤꿈치를 3번 맞부딪힌 다음 원하는 곳을 외치면 그곳으로 갈 수 있지. 마법을 알았다면 바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자 도로시 일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전 멋진 날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멍청한 허수아비였겠죠. 전 따뜻한 심장을 얻지 못하고 녹슨 채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시 사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영원히 겁쟁이로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동물들에게 평생 동안 비웃음을 샀을 겁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이 착한 친구들과 친해져서 너무나 기쁩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군요. 도로시는 친구들과 지난 작별 인사를 한 후 토토를 안고 응구들을 맞부딪힙니다. 세상에 도로시 어딜 갔다 온 거니? 오즈의 나라에 갔다 왔어요. 이야기 끝. 경험만이 알을 가져다 준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할수록 지혜를 얻는 거다. 저자 라이먼 프랭크 바움은 1856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적이며 아이들을 좋아했던 프랭크 바움은 그야말로 다재다능했습니다. 그는 작가였고 배우였으며 감독이기도 했고 신문사 편집장이기도 했습니다. 1900년에 출간한 오즈의 마법사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작가는 단편집으로 종결되었다고 이야기했으나 출판사와 독자들이 계속적인 요청에 이기지 못해 후속작을 13편이나 더 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은 동화들과 시집을 펴냈지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 아이들에게 오즈의 마법사를 읽어주던 미국의 한 교사가 내놓은 해석은 현재 대표적인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로시는 중산층 시민을, 허수아비는 환율이 올라 파산해버린 농부를, 양철나무꾼은 기계같이 일을 하지만 적은 임금을 받던 공장 노동자를 뜻합니다. 도로시가 응구들을 신고 금빛 벽돌길을 걸으며 오즈를 만나러 가는 것은 문제가 많았던 근본이 제도에서 음본이 제도로 넘어가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다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해석이지만 정작 저자는 오즈의 마법사의 서문에 이 책은 순수한 아동도서다 라고 썼다고 하니 확정지을 수는 없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도로시 일행들은 모두 한 군데씩 문제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면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오즈를 만나러 가는 모험 속에 이미 자신들이 한계를 깨고 성장하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거기서 오죽한 것은 도로시 일행들이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숟가락을 얹어줬을 뿐입니다. 사실 재료는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생각이 바뀐 것 뿐이지만 불행했던 인물들은 모두 행복해졌습니다. 누구나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의사가 처방해준 설탕액을 먹고 감기가 난다거나 또는 스스로 임신했다고 상상했을 뿐인데 실제로 배가 나오는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거겠죠?
우리는 오즈이 마법사를 보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존감에 대한 동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즈이 마법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서도 훌륭한 작품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메시지가 직선적이고 단순하기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고전문학과 영화 리뷰 계획하고 있으니 피드백이나 요청작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알디였습니다.